안녕하세요. 슈의 별과 아랫대 슈입니다. 우리 별아님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12월 별자리 운세 일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운세 살펴볼 거예요. 상승운 찾는 방법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영상 따라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승운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태양 별자리나 달 별자리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별자리 양자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자리 별아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양자리의 주인 화성은 현재 구하우스 사수자리에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도 화성은 계속해서 구하우스에 있을 예정이에요. 구하우스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자리 분들이 한번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새로운 것을 배워봐야 되겠다. 새로운 것을 경험해봐야 되겠다. 이런 때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등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공부를 한다거나 철학이나 종교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해외에 눈을 돌리게 된다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방송, 유튜브, 출판, 마케팅, 강연 등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스포츠나 레저, 야외 활동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약간 도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험 모드가 좀 발동이 돼요. 그래서 인생 뭐 있어?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한번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하고 열심히 에너지를 내기에 좋은 시기니까 무엇이든 나의 삶을 좀 더 디벨롭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는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날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로 넘어가는 밤에요. 수성과 토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1일 밤부터 7일로 넘어가는 아침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토성은 우리 양자리 분들의 10하우스, 나의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행성입니다. 근데 이제 수성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때는 무언가 연락이나 소통을 주고받을 일, 그리고 문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일, 뭐 회의가 잡힌다거나 누군가하고 뭐 미팅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어딘가 이동을 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부서 이동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이직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래저래 좀 정신없고 분주한 때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수성이 토성한테 뻘 리젝션으로 들어오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는 연락이나 소통, 문서, 글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좀 불편한 소식을 전해야 된다거나 또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거나 좀 짜증이 나는 연락 같은 것들, 회의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달하기가 좀 껄끄럽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무언가를 누락시키거나 빼먹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런 문서라든지 연락과 관련된 수성적인 일에서 손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동을 한다거나 움직일 때 있어서도 내가 원해서 하는 이동이라기보다는 좀 불편함이 따르거나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짜증 같은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그런 이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구조는요. 12월 3일에 밤에요. 천칭자리의 금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일 오전서부터 그리고 5일로 넘어가는 새벽까지 영향이 있어요. 금성은 우리 양자리 분들의 7하우스, 나의 대인관계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7하우스는 나의 뭐 연애나 결혼 생활을 비롯한 모든 나의 1대1 관계를 의미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명왕성과 만나게 되면은
이럴 때 어떤 관계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딸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계약이나 거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좀 불편한 거래 계약 같은 것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관계가 종료되거나 마무리되거나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계약, 거래 이런 거 하기는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다. 왜냐하면 토성이 수성도 만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움직이거나 이동하게 되거나 거래나 계약하게 되는 것들은 약간 양자리 분들이 느끼기에는 마음이 편한 그런 것들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뭐 연인이나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해서 되게 뭐 중요한 결정을 두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시라면은 이런 때 중요한 그런 관계의 결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약이나 거래 같은 것들이 종료되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금성은 또 이하우스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비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생활비와 관련이 있는 금성이 명왕성과 만나면 이때 금전적으로 내가 큰 돈을 쓰게 된다든지 아니면 범칙금 같은 것들, 고지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지품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거나 아니면 파손이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지출 같은 것들이 커질 수 있고 그런 소비 지출은 내가 원해서 나간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12월 6일 아침에 금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5일 새벽서부터 9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금성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하우스하고 7하우스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역시 이 토성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인 관계나 계약 거래에 있어서 무언가 지연이 된다거나 늦어진다거나 좀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다거나 이런 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내가 좀 돈을 아껴야 된다. 좀 소비 지출을 줄인다. 돈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좀 미뤄지거나 지연된다.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지금 토성한테는 금성이 엑젤 리셉션이라는 구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토성은 또 우리 양자리 분들한테는 나의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일적인 성과는 또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이냐면은 나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인간관계에서는 좀 어려움이 따른다거나 뭐 연인이라든지 배우자하고의 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적인 영역, 외부적인 영역에서는 생각지 못한 뭔가 선발이 된다든지 발탁이 된다든지 인기를 얻는다든지 뽑힌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찾는 사람이 많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면접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이 있는 때다. 그래서 이럴 때 뭔가 좋은 결과 같은 것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 같은 거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낮에 수성과 목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4일 오전서부터 22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어요. 굉장히 길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이 8일에 순행 중인 수성이 목성과 한 번 이렇게 만나고요. 그리고 또 다시 18일에 또 수성이 역행하면서 다시 한 번 또 만납니다. 다시 삼각을 맺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 만나요. 그래서 실질적인 유효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이 구조는 수성이 지금 양자리 분들 10하우스에 있는 때거든요. 10하우스는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을 이미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성이 이번 한 달 동안 양자리 분들은 10하우스에 있는 때예요. 그래서 나의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에서 내가 뭐 회의도 많다, 나눠야 될 얘기가 많다, 무언가 자료를 찾아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무언가 얘기할 것들이 많다, 미팅이 많다, 뭐 이동을 한다, 새로운 것들을 배운다, 이런 때가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정신이 없고 번잡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많은 때예요. 근데 지금 목성에 삼각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특히나 지식을 다뤄야 된다, 정보를 다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데 이번에 이 삼각 구조가 양자리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수성이 마침 이 목성 텀에 있을 때 들어오거든요. 원래 이 염소 자리에서 수성이 있으면서 목성한테 각을 받으면 데트리 리젝션이라는 것을 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로 인해서 사실 소위 말해서 뻥카 효과가 나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득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지금 텀 리셉션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나의 직업적인 부분, 내가 사회적인 성취적인 면에서는 내가 내 영역을 무언가 나의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확고하게 한다.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자리 분들은 지금 무언가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볼 만한 때다. 그리고 그런 회의나 미팅이나 정보자료 취합이나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을 해보기에 좋은 때가 된다. 예, 그게 12월 8일 요 날짜 전후로 이제 기회가 또 있으실 거고, 그리고 12월 18일 전후로도 다시 한번 수성이 역행을 하면서 또 다시 목성을 만나기 때문에 이때도 기회가 무언가 내 일 쪽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들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목성은 양자리 분들의 이하우스에 있는 때거든요. 이하우스는 나의 생활비, 생계비와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성이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내가 돈과 관련해서 무언가 소비 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래나 계약 같은 것들이 성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같은 것들이 벌어져서 좋은 거래들이 늘어난다, 증가된다, 이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그 일적인 만약에 내가 무슨 협정이나 계약서나 협의서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 그러시면은 요런 시기에 하게 되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2월 8일 전후, 18일 전후 요때가 되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요. 낮에 금성과 목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7일 오전서부터 13일 저녁 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금성 같은 경우 우리 양자리 분들의 7하우스를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거래 계약, 영업, 내가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을 한다든지 손님을 많이 대해야 되는 일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유리한 일을 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금성이 이하우스, 나의 생활비, 생계비, 내가 써야 되는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돈 들어올 일이 생긴다던가 뭔가 선물을 받는다던가 금전적으로 기회가 뭔가 들어온다던가 또는 이럴 때 또 이제 소비 지출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버는 만큼 지출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요. 사수자리 9하우스에서 뉴문이 있습니다. 9하우스 뉴문. 자, 뉴문은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 9하우스에서 있어요. 제가 앞서서 양자리 분들, 나를 나타내는 화성이 9하우스 사수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양자리 분들이 뭔가 한번 새로운 걸 해보세요. 무언가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해보려고 한다. 배우려고 할 수도 있다.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야외 활동이라든지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전후로도
아, 내가 기존에 하던 거 말고도 아니면 내가 하고 있던 분야에서라도 내가 새로운 이런저런 시도를 해서 한번 드라이브를 좀 걸어봐야 되겠다. 아, 이런 거. 그래서 새롭게 뭔가 배우시기도 좋고, 자격증 같은 거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내가 SNS나 유튜브 같은 거를 해보겠다. 뭐 방송, 출판, 책 이런 거 해보겠다.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새로운 뭐 레저 활동 하겠다. 외국과 관련돼서 내가 해외 연수를 뭔가를 준비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 예,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좋은 시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요. 염소 자리에서 수성이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역행 정지를 해요. 이 구조는요, 12일 오후서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수성이 양자리 분들의 10하우스, 나의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곳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역행 정지를 어떤 행성이 한다는 것은 그 사안에 무언가 내가 거꾸로 가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거대로가 아니라 이런 해왔던 거 외에 안 해봤던 것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행정지 유효기간 12일에서 14일 사이쯤에 무언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다든지 기존에 했던 것들에서 무언가가 뒤집어지는 일이 생긴다든지 판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내가 새로운 환경에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합을 맞춰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든지 환경적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때서부터 내가 안 해봤던 것들을 좀 하느라고 살짝 버벅거린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어떤 행성이 역행할 때가 가장 내 환경을 바꾸기 좋은 때니까 한번 이런 드라이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월 21일에요. 금성과 천왕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0일 아침서부터 23일로 넘어가는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자, 금성은 우리 양자리 분들의 7하우스하고 2하우스를 담당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천왕성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금전 사안에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생각지 못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계획 외에 돈이 나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유 자금을 좀 갖고 있으신 게 좋겠고요. 또는 이럴 때 내가 갖고 있는 소지품 같은 것들을 잃어버린다거나 분실한다거나 아니면 파손된다거나 뭐 떨어뜨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뭐 이런 일로 갑자기 이렇게 끝나지? 종료가 되지? 헤어지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파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식이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12월 21일에 수성과 토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18일 오후서부터 그다음에 23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수성하고 토성이 12월 3일에도 한번 그쵸? 요때 육각을 맺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12월 21일에도 수성과 토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수성이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그 12월 3일 때 그 전후로 겪었던 일을 유사하게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 데자뷰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살짝 이것도 좀 짜증이 난다. 좀 불편하다.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봐야 되나? 이렇게까지 움직여야 되나? 누구 만나기 싫다. 얘기하기 싫다. 뭐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과 좀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12월 25일에요. 새벽에 태양과 토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2일 낮부터 29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토성은 역시 10하우스, 나의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행성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태양의 영향이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언가가 드러난다, 보여진다, 알려진다, 선발이 되거나 발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선발되고 발탁되니까 좋은 일이네?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 정정당당하게 한 거, 규칙을 지킨 거, 원리 원칙대로 한 거, 자랑스러운 것들은 드러나면 좋은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도 눈에 띄고 드러날 수 있고 허점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망신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내가 잘한 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는요. 28일로 넘어가는 밤에 태양과 목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4일 새벽서부터 31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목성이 양자리 분들의 2하우스, 나의 생활비를 나타내는 곳에 있다 그랬죠.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쓰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서부터 이게 이제 연말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소비 지출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약간의 소비 지출이 아니라 생각보다 내가 좀 손이 커진다. 좀 고가의 선물을 산다거나 뭔가를 쓴다거나 소비 지출 경향이 좀 강해지는 때니까 이런 거는 미리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걸 꼭 써야 되는 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때 태양이 10하우스에 또 있는 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성에 삼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역시도 나의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라든지 나의 능력 같은 것들을 선보일 수 있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된다던가 나의 권한이 늘어난다던가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12월 28일에 오전에는 수성과 화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요. 26일서부터 1월 1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벌써 1월 1일 얘기가 나오네요. 자, 화성은 우리 양자리 분들,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에요. 근데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 지금 수성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양자리 분들이 굉장히 두뇌 회전이 빠르고 임기응변도 잘하고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된다던가 움직이게 된다던가 무언가를 공부를 한다던가 말을 한다던가 문서 작업을 한다던가 정보를 취합한다던가 회의를 한다던가 누구를 만나러 다닌다던가 약속을 잡는다던가 이런 식이 있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화성한테 수성이 데트리 리젝션이라는 구조로 들어오기 때문에 양자리 분들에게는 너무 이렇게 많은 약속을 잡으시거나 너무 많은 뭔가 공부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러신 게 오히려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말이랑 지금 이 구조가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화성하고 수성이 사수자리에서 이렇게 회합을 하면은 이동수단이라든지 교통수단 이런 데에서 그런 자잘한 사고 같은 것들이 잘 나요. 그러니까 이동하실 때 조심해서 잘 다니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빙판길에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레포츠 같은 걸 한다거나 움직이다가 삐끗하거나 고관절 다친다거나 뭐 발목을 접질른다거나 이러기도 쉽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데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에요. 화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6일 밤부터 31일 오후까지 영향을 맺습니다. 네, 화성은 역시나 우리 양자리 분들,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에요.
근데 해왕성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좀 전에 앞서서 화성이 수성 영향을 받았는데 해왕성 영향도 받아요. 이러면은 무언가 문서라든지 글이라든지 연락 소통과 관련된 것들에서 착오나 실수를 잘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연락하기로 한 걸 깜빡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중요한 숫자나 이런 것들을 잘못 계산하거나 잘못 기재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착오나 오류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동이라든지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길을 착각한다든지 길을 잘못 든다든지 뭐 어디 예약 같은 것들이 잘못된다든지 이런 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중요한 거래 계약 같은 것들, 문서 작업해야 되는 것들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약 같은 것들 하셨으면은 두 번, 세 번 체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홀라당 속아가지고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이런 거 당하기도 쉽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2월 31일 오전에 목성이 순행 정지합니다. 이 구조는요, 25일 점심서부터 1월 6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목성이 지금 이하우스에 있는 때예요. 이하우스는 나의 생계비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계비에 가장 관련이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일하는 거겠죠. 내가 뭐를 해서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벌 것인가 이런 게 사실은 가장 관련이 있고 그리고 돈을 또 어떻게 쓸 것인가 막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목성이 순행 정지를 한다는 것은 지난 이제 한 4개월 동안 목성이 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양자리 분들이 내가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에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곳으로 뭐 이직을 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기간을 거쳤다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뭘 했다든지 새로운 직장을 다니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다른 일을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온라인 쇼핑몰을 하게 됐어요. 뭐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런 좌충우돌들이 끝나고 앞으로 이거는 돈을 이런 식으로 벌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정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규칙이 정해진 거죠. 이렇게 쭉 가면 된다. 그런 계기들이 이제 목성 순행 정지 그 기간 전후로 해서 어떤 그런 포인트들, 중요한 그런 정리되는 계기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양자리 분들 이 사하우스 사안을 봐야 되는데 사하우스는 나의 가족, 가정, 집안, 부모님, 내가 사는 곳, 그리고 뭐 부동산, 나의 업장, 나의 사무실, 내가 있는 곳,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사하우스 주인이 달이다 보니까 달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업앤다운이 빠르게 변합니다. 사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좋고 좀 약간은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고 이런 때를 그냥 그 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날짜 전후 하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우선은 분위기가 괜찮다, 좋다 이런 때는 9일, 그 다음에 10일, 그리고 22일, 24일이 됩니다. 그리고 요때는 좀 분위기가 살짝 힘들거나 가족끼리라든지 동료들끼리 좀 투닥거릴 수 있다. 이런 때는 12일, 그리고 18일, 26일 요때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사하우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특히 초반에는 이 파라우스 계달이 가장 먼저 11하우스 천칭금성을 사각으로 만나는 그런 시기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은 때입니다. 가족끼리 화합도 되고 기분도 좋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무언가 불로소득 같은 것들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때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이제 12월 27일에요. 12월 27일에
계자리 4도 58분에서 풀문이 있습니다. 계자리 풀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토성이랑 화성한테 흉성 포위가 되는 풀문이에요. 근데 이제 계자리에서 흉성 포위를 당하면은 좀 곤란하거든요, 달이. 요때 전후로는 뭐 집안 어른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안에 중요하신 분, 특히나 여성 어른. 근데 꼭 여성이 아니라 뭐 집안에 따라서는 뭐 남자 어른이실 수도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여성 어른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편찮으시다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뭔가 내가 있는 곳, 그러니까 그게 사무실일 수도 있고 업장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곳에 무언가가 뭐 고장 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족끼리 뭔가 다툰다거나 이런 식의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시기 전후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 살펴보면은 여기 어센 있잖아요. 어센이 양자리 23도 46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물고기 토성이 어센 디센 축에 이제 그림자 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첫 번째로 건강 유의하셔야죠. 그래서 특히 뭐 혈압이 있다던가 뭐 이러신 분들, 뇌질환 있었다던가 이러신 분들은 특히나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 이명, 난청, 뭐 어지럼증 이런 거, 두통 이런 거 좀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에서도 누군가하고 이제는 뭐 거래가 끝났다, 이제 멀어진다, 종료됐다, 아웃이다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좌우선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로선 있잖아요. 이 MC축 같은 경우가 여기 염소자리 0도에서 28도 21분 사이에 있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수 화성이 이제 이 좌우선축에 그림자 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 바쁠 것이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0도에서 28도 21분이면 거의 양자리 분들 90%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리 분들이 12월 달은 굉장히 바쁜 시기가 될 거다. 근데 그만큼 성과가 있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양자리 분들 12월 한 달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년 또 1월 운세 준비해서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황수자리 별아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황소자리의 주인 금성은요, 12월 5일에 7하우스 정갈자리로 입궁을 합니다. 자, 7하우스에 입궁을 했다는 거는 우리 황소자리 분들, 내가 주로 이때 놓이는 환경이 7하우스 환경에 놓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7하우스가 어떤 곳이냐? 7하우스는 1하우스, 나를 나타내는 곳에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나의 반대편에 있으니까 어떨까요? 아무래도 낯설다, 이런 이미지가 가장 강하겠죠. 예를 들면은 새로운 부서를 간다든지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된다든지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 아닌 낯선 사람들을 좀 많이 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든지, 안 해봤던 것들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사를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한 7하우스는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곳이기도 해서 내가 대인관계나 사람들, 인간관계, 거래, 계약 같은 것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한 황소자리 분들은 7하우스가 정갈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는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평화로운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느긋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와는 다르게 원튼 원치 않든 경쟁하는 환경에 놓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나의 평소의 성품과는 좀 다른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편치가 않다.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거나 노출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연애나 결혼처럼 그런 상대방, 파트너십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날짜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로 넘어가는 밤에 수성과 토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1일 밤부터 7일 아침 새벽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토성 같은 경우는 황소자리 분들의 10하우스, 나의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행성입니다. 이런 행성이 수성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내가 연락을 한다든지 소통이라든지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을 할 일이 생길 수 있고, 회의나 미팅, 약속, 거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썼던 자료 같은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거나 문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동이라든지 어딘가 갔다 와야 된다든지 뭐 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뭐 부서 이동이나 이런 식의 움직이는 이동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성이 토성한테 펄 리젝션이라는 구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의 이런 어떤 연락이나 소식 같은 것들이 내가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좀 듣기 불편하고 들었을 때 좀 살짝 짜증 지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가 좀 전하기 힘든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동을 하더라도 그런 이동이 편치는 않다. 편한 것은 아니다. 무언가 마음에 좀 짐 한 덩이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성이 이하우스를 담당을 하는데, 이하우스는 나의 생계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버는 것도 되고 쓰는 것도 되는데, 이게 이제 토성이랑 각을 맺었기 때문에 토성은 아무래도 좀 덜 쓰게 만들죠. 네, 그래서 이때는 금전적으로 내가 좀 돈을 아낀다, 돈을 쓰려고 하는데 좀 돈에 약간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거래나 계약 같은 것들의 수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12월 3일 밤에 금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일 오전서부터요, 5일로 넘어가는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금성은 우리 황소자리 분들,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에요. 그런데 명왕성을 만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 이때 좀 힘에 부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있다거나 외부적인 압박감이 있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데 내가 온전히 좀 감당을 해야 되거나 참아야 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날 수 있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이런저런 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압박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체력 문제든 일 때문이든 어떤 상황 때문이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더욱더 그래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이어서 12월 6일이 되면은 금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5일 새벽서부터 9일 밤까지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금성은 우리 황소자리 분들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성이 명왕성과 토성으로부터 영향을 지금 12월 2일서부터 9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컨디션 쪽으로 좀 힘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일이 좀 많을 수 있고, 왜냐면은 토성이 10하우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업무가 좀 많다거나 내가 사회적 활동을 좀 많이 해야지 된다거나 내가 꼭 반드시 언제까지는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거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책임, 의무감 같은 것들이 생긴다거나 이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 배분이나 이런 컨디션, 잠자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건강 관리를 좀 잘하는 때가 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때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은 되게 괜찮을 수 있는 게요,
지금 토성은 또 10하우스, 나의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행성인데 금성과 각을 맺으면서 금성으로부터 엑짓 리셉션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약간 갈아 넣었다. 그러니까 반짝 확 뭔가 집중을 확 해가지고 어떤 성과물 같은 것들을 내기에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내 몸과 체력을 갈아 넣을 가능성이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건강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뭐 밤샘을 한다거나 야근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될 수 있는 구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에 집중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 같은 게 있다. 이러시면 그런 걸 열심히 하시면 어떤 되게 빛나는 성취물 같은 것들을 얻어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금성이 7하우스에 있는 때라서 지금 17축과 관련된 행성이 지금 토성의 영향을 받는 때예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연장자라든지 윗사람이라든지 특히나 나이 많은 여성, 나보다 윗사람을 통한 어떤 이득이나 도움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연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내가 뭐 누구를 만나야겠다 이런 거에서는 좀 지연되거나 늦어지거나 빠르게 누가 생기는 그런 시기는 아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요. 낮에 수성과 목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4일 오전서부터 22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영향을 갖게 되는 이유가요. 수성이 중간에 역행을 하면서 18일에 한 번 더 목성과 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2번 만나요. 그러니까 수성이 순행과 정지, 역행 정지가 있어서 속도가 느려서 2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지금 수성은 2하우스, 나의 생계비, 내가 돈을 벌고 쓰는 것과 관련된 행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목성의 각이 들어옵니다. 이러면 이때 금전운이 있다. 돈 들어올 일이 생긴다.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이 성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2월 8일 전후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12월 18일 전후로도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월 8일은 수성이 순행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 하는 계약이 좀 이제 스무스하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거를 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알아보자. 막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아보다가 이제 막판에 여러 가지 뭐 조정을 하게 되는 일들이 18일 전후로 해서 또 있으실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뭐 거래 계약이나 돈을 벌 기회 같은 것들 생기기에는 괜찮고 내가 뭐 물건 구매 같은 것들 하겠다. 그럴 때도 요 시기 때 괜찮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목성이 1하우스에 있는데 지금 수성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기 전후로 해서요. 그러니까 8일 전후, 그 다음에 18일 전후로 해서 무언가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익히거나 정보를 찾거나 이런 것과 관련된 일들을 하기에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10일에는요. 낮에 금성과 목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7일 아침서부터 13일 오후 늦게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금성은 우리 황소자리 분들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에요. 근데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 목성과 각을 맺게 됩니다. 네,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관리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다. 내가 맡은 권한이 늘어난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황소자리 분들한테는 이때 뭐 좋은 거래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라든지 대인관계 그리고 특히 영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사람들을 많이 만날수록 좋은 분들한테는 더더욱 좋은 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소개팅이라든지 이렇게 사람 새로운 인연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기가 되실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뭐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좀 아팠어요. 그러면
좋은 치료를 받거나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거나 이러실 수 있기도 하고 건강이 한결 나아지는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새벽에 수성과 금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5일 새벽서부터 15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자, 금성은 황소자리 분들,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에요. 근데 이런 행성이 지금 수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황소자리 분들이 이런 수성에 성향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언가 배우고 익히고 연락하고 소통하고 문서 작업하고 정보를 취합하고 공부하고 이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때가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수성 영향을 받을 때 목성 영향을 함께 받아요. 그래서 수목의 영향을 함께 받기 때문에 특히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래, 계약, 문서화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신용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수성은 우리 황소자리 분들의 이하우스, 나의 생계비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금성의 영향이 오기 때문에 역시 금전적인 행운이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올 일이 생기실 수 있기도 하고 누가 무언가 맛있는 거를 사줄 수도 있기도 하고 선물을 줄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내가 또 즐거운 일에 소비 지출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2월 13일 오전에는 파라오스 사수자리에서 유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문은 이제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죠. 근데 이제 파라오스 사수자리에서 있으니까 파라하우스가 의미가 죽음의 하우스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죽었다 깨어나야 되나요?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좀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때로 삼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런 게 좋고, 그리고 내가 막 이렇게 너무 부여잡고 꼭 이렇게 돼야만 해 막 이러면서 너무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인간관계든 돈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일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죠. 그래서 좀 노움의 시간을 갖는 거,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건강 같은 것들을 챙기시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돈과 관련해서 재정적인 상태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유문 되시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12월 13일 오후에 수성이 역행 정지합니다. 이 구조는요, 12일 낮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수성이 이하우스, 생계비와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생계비라는 게 반드시 돈을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거는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쓸 것인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직업과 가장 큰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수성이 역행 정지하는 건 내가 앞으로 돈을 어떤 식으로 벌 것인가와 관련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든지 새로운 사람들과 뭔가 조율을 해가야 된다든지 거래나 계약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거나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취합해 가야 되는 그런 포인트 같은 것들이 생긴다든지 새로운 부서로 이동을 한다든지 직장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있는 시기가 요 이제 수성 역행 정지하는 날 전후로 해서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월 17일 낮에 태양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16일 저녁부터 19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 황소자리 분들의 사하우스, 나의 집안, 가족,
부모님, 부동산, 뭐 사무실, 나의 업장 이렇게 내가 머무르는 그런 곳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런 태양이 해왕성의 영향을 받으니까 해왕성은 뭐든 좀 착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머무르는 공간에서 무언가가 오류가 난다거나 오작동이 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고 뭐 물이 샌다거나 아니면 물과 관련된 기기들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요한 인물 내 주변에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대표라든지 뭐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 대표다 그러면 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편찮으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12월 21일 오후에 금성과 천왕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2일 아침서부터 23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까지 영향이 있어요. 금성은 황소자리분들, 나를 나타내는 행성인데 천왕성 영향을 받으니까 천왕성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뜬금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20에서 23일 요 사이에는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내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일정을 짜놓은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챙기려고 했다가 까먹고 나가게 된다거나 무언가 파손이 난다거나 잃어버린다거나 깜빡한다거나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뭐 놀란다거나 갑자기 뭔가 임기응변을 하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날에는 뭘 너무 준비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저녁에 수성과 토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18일 오후서부터 23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월 3일에도 수성과 토성이 육각을 맺었었어요. 그때는 수성이 순행을 하고 있을 때였고 지금 21일에 수성, 토성 육각을 맺을 때는 수성이 역행하면서 토성이랑 다시 육각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3일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21일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3일에 태양과 수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요, 22일 낮부터 23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태양은 나의 사하우스, 집안, 가족, 부모님, 뭐 부동산, 사무실, 거주지, 업장 뭐 이런 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수성의 영향이 왔으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뭔가 얘기할 일이 있다, 연락을 주고받을 일이 있다, 뭐 가족과 연락하게 될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은 의논할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이동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때 뭐 부서 이동하거나 출장 가거나 아니면은 가족끼리 어딘가 움직여야 될 만한 일이 생긴다거나 어떤 분들은 이럴 때 뭐 이사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이런 이동수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수성이 또 이하우스 나의 생계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생계비가 이제 태양 영향을 받으면 이럴 때는 지출이 좀 커집니다.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이제 소비가 손이 좀 커지는 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12월 25일에 새벽에 태양과 토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2일 낮부터 29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자, 토성은 우리 황소자리 분들의 10하우스, 나의 사회적인 활동과 직업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태양 영향을 받으면은 뭐 선발된다, 발탁이 된다, 드러난다, 뽑힌다, 이름을 얻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잘한 거,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운 거 이런 게 드러나면은 좋죠. 근데 잘못한 것도 밖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고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드러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망신수 같은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해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태양이 또 토성과 육각을 맺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꼭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 내 어깨가 조금 무겁다. 내가 진지하게 뭔가를 임해야 된다. 이런 시기가 되실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12월 27일 오후에 수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6일서부터 29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수성은 황소자리분들의 이하우스, 생계비를 나타내죠. 근데 해왕성이 영향을 받는다. 해왕성은 안개와 같은 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돈이 안개에 빠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소비 지출 같은 것들을 좀 자제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물건을 사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 잘못된 물건을 산다든지 착오를 일으킨다든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좀 피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건 같은 걸 구매해서 택배를 시켰는데 뭐 택배가 잘못 왔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럴 땐 누구 돈 빌려주고 돈 거래 같은 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밤으로 넘어가는 자정 무렵에 태양과 목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4일 새벽서부터 31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목성이 1하우스에 있는 때인데 태양의 각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태양 목성 각은 이제 명예의 조합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뜻한 바, 열심히 무언가 한 거에 대해서 빛을 본다, 드러난다, 앞에 나선다, 내가 권한이 생긴다, 자리가 높아진다, 이름이 난다, 이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나 결실 같은 것들 있으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는 또 4하우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뭐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동산 관련 이득이 있으실 수도 있고, 일적으로 어떤 성취 같은 것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는 뭐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좋은 일이 있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오전에 수성과 화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요, 26일 새벽서부터 1월 1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수성은 우리 황소자리분들의 이하우스 생활비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근데 화성의 영향을 받으면은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지출로 이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갑자기 충동 구매한다.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무언가가 파손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 같은 경우는 황소자리분들의 7하우스, 배우자 연인을 포함한 모두 1대1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수성과 회합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다툼, 시비 같은 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시비 같은 것들, 말꼬리 잡는 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툼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럴 때 이동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움직이게 된다, 어딘가 다녀온다, 장거리로 어디 간다,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 화성하고 수성 같은 경우는 그런 배우자 연인과의 그런 말다툼뿐만이 아니라 구설, 시비 같은 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한 누구와의 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뭐 뒷담화라든지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개인 운로에 따라서는 운이 나쁘면은
별거 아닌 걸로 뭐 송사를 한다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운이기 때문에 예, 다툼이 크게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구조에서는. 그리고 12월 29일 아침에 화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6일 밤부터 31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네, 화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하우스, 나의 배우자나 연인, 모든 인간관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서 봤듯이 이 화성이 수성하고 회합을 하면서 해왕성하고도 회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설시비 다툼 구조가 더욱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좀 싸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배우자 연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딘가 이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 길을 잘못 든다든지 뭔가 착각을 한다든지 그런 오류 같은 것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유의하시고 이 시기에는 거래 계약 같은 거 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유의하세요. 잘못하면은 요거는 사실은 사기라든지 요런 수가 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2월 31일에는요. 목성이 순행 정지합니다. 이 구조는요. 25일서부터 1월 6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목성이 1하우스 황소자리에서 역행하고 있었어요. 지난 4개월 동안 역행을 했는데 이렇게 목성이 1하우스에서 역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 황소자리 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뭐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1하우스는 나의 모든 것이에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4개월 전쯤에 전후에서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 같은 것들, 환경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뭐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을 했던지, 직장을 옮겼던지, 아니면은 뭐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을 새로 틀려고 뭘 했던지, 뭘 시도를 했던지, 뭘 알아봤던지, 뭐 이런 게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좌충우돌의 시기가 끝이 나고, 이제는 이제 순행 정지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쭉 이제 진득하니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때가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이 황소자리, 목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이 황소자리에 있는 이 가로선 있잖아요. 이 어센던트가 황소자리 1도 35분에서 11도 7분 사이에 있는 분들. 네, 이분들 같은 경우 이 황소 목성이 어센 디센 축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일단 건강이 좋아진다. 그리고 활력이 돈다. 복이 좋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목성은 확장을 시키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옆으로 늘어나는 거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의 폭이 늘어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는 귀인이 나타날 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 있으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 황소자리 분들 12월 한 달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내년 1월 운세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쌍둥이 자리 별아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의 주인 수성은요. 지금 8하우스 염소 자리에 있습니다. 12월 1일 밤 11시가 넘으면 8하우스 염소 자리로 수성이 입궁을 해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쌍둥이 자리 분들은 8하우스 환경이 이제 주요한 이슈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8하우스라는 것은 뭐 점성학 책에 보면은 죽음의 하우스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죽는 건 아니고요. 예. 이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극과 좀 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귀찮다. 다 뭔 님이냐. 그냥 쉬고 싶다. 늘어주고 싶다. 누가 좀 대신 좀 안 해주나. 이렇게 한없이 늘어지는 분들 있으실 수 있고 끝에 끝까지 일을 미루다가 그러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건 어떻게든지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든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좀 해치게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간에 수성이 8하우스에 가게 되면은 1하우스 상승궁,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상으로 내 건강을 제대로 돌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건 맞습니다. 그게 게을러져서이든 아니면 너무 막 뭐에 파고 들어서든 간에 무리를 해서 과로를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늘어져서 자신을 잘 돌보지 않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건강적인 무리가 올 수 있고 그리고 잘 다친다든지 삐끗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시기에 이제 금전적인 거, 돈과 관련된 이슈로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이런 수성이요. 12월 23일 오후가 되면은 역행을 해가지고 다시 사수자리 7하우스로 재입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계속 7하우스 사수자리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원래는 11월 달에 7하우스에 있었다가 12월 1일이 되면서 8하우스로 환경이 바뀌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좀 적응을 하려 하니까 다시 이제 7하우스로 백한 거라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하우스니까 내가 뭐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 연인이 있었어. 아니면 계약 거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는 됐다. 포기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한번 뭐 드라이브를 걸어서 해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노력을 하는 뭔가를 해본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꼭 그 같은 거래나 계약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새로운 뭐 사람들을 발굴하겠어. 거래나 계약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겠어. 어딘가를 돌아다녀야 되게 되는 상황, 움직여야 되는 상황,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는 상황, 아니면 이사나 이동과 관련되는 상황, 뭐 이직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뭔가 움직이고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고 회의하고 미팅하고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뭐 연인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이런 파트너십과 관련된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실 수도 있다. 23일 이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날짜별로 보도록 할게요. 12월 3일에 토성과 수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1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아침 새벽까지 영향이 있어요. 수성은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에요. 근데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 토성의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좀 얼음스럽고 진지해지고 책임감도 딱 느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진중하고 저 사람 되게 믿을만하다. 차분하다. 이런 느낌과 이미지를 주는 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좀 해야 할 일도 있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러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맞이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쌍둥이 자리 분들은 느끼기에 약간 조금 기분이 살짝 우울한데 좀 다운되는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성 같은 경우는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의 또 4하우스를 담당하죠. 그래서 나의 그 거주지라든지 집안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이제 토성의 색채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 계약과 관련된 이슈 있으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 대해서, 그게 뭐 집안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업장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에서 일종의 책임감 같은 거, 내가 나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토성이 10하우스에 있는데 수성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 뭐 이직, 이동, 부서 이동 뭐 이런 식으로 출장 이렇게 이동수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꼭 그런 부서 이동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성의 운이 들어왔으니까 회의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보를 취합을 해야 된다든지 문서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연락을 할 일이 있다든지 서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토성한테 수성이 펄 리젝션으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좀 불편하거나 짜증나거나 힘든 이야기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금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5일 새벽서부터 9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토성이 10하우스 물고기 자리에 있는 때예요. 근데 금성에 엑제일 리셉션을 받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특히나 뭐 면접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문화예술 계통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매업 같은 것들, 서비스업 같은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운이 있는 때가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일이 확 들어온다든지 면접 같은 것들을 무언가 따게 된다든지 얻게 된다든지 영업적인 이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 때가 되실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요. 수성과 목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4일 오전서부터 22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어요. 굉장히 길게 영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역행을 해서 수성이 다시 한번 목성과 18일에 또 삼각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삼각이 있어요. 지금 수성하고 목성은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의 앵글축을 다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1하우스, 7하우스, 10하우스, 4하우스를 다 활성화를 시켜서 이와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특히나 이 수성, 목성 이번 각이 되게 괜찮은 게 수성이 목성한테 텀 리셉션이라는 걸 받기 때문에 직업적이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꽤 괜찮은 삼각입니다. 그래서 일적으로 무언가를 하시면은 내가 내 영역을 뭘 하나 구축할 수 있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12월 8일 전후도 좋고 12월 18일 전후도 좋기 때문에 한번 뭔가 시도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수성하고 목성은 일칠축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래, 계약, 신용, 약속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사가 되고 성립이 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애나 애정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와 만난다거나 만나면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역시나 부동산 거래 계약 같은 것도 이때 좋고요. 그리고 이직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에 이 시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2월 8일 전후, 그 다음에 12월 18일 전후가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 좋은 일, 좋은 거래 계약, 좋은 만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때니까 잘 살려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12월 10일에 금성과 목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7일 오전서부터 13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어요. 목성은 쌍둥이 자리 분들의 10하우스,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행성입니다. 근데 여기에 금성과 각을 맺는다. 그러면은 사회적인 활동에 이제 길사가 벌어진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면접이라든지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하는 일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욱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취업 합격 승진 이런 거 다 좋고요. 그리고 뭔가를 따낸다거나 뭔가 박수 받는 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목성은 7하우스, 나의 배우자 연인을 비롯한 1대1 인간관계를 얘기하는데 이거 역시 금성의 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애정운, 연애운 같은 것들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다. 지금 앞서서 지금 수성, 목성, 삼각에 이어서 금목, 대립각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 좋다고 할 수 있고 이 역시도 거래, 계약, 이런 거 영업 같은 것들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2월 12일에 수성과 금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5일 새벽서부터 15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수성은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을 나타내는 행성이에요. 근데 금성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쌍둥이 자리 분들이 이때 되게 매력 있어 보이고 사람이 사교적으로 보이고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정운이나 대인관계운 같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고 소위 그런 영업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말이라든지 애티튜드 같은 것들이 되게 보기 좋은 그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시도 사람을 대해야 되는 일이나 뭐 문화예술 계통, 서비스업, 인간관계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서 다 길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수성은 4하우스를 담당하기 때문에 집안에 기분 좋은 일, 축하할 일, 가족끼리 어울릴 만한 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꼭 집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이나 업장 이런 데 사람들과 어울릴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가족에게 축하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오전에는요. 7하우스 사수자리에서 뉴문이 있습니다. 네, 7하우스 사수자리 뉴문이 있어요. 이번 달에 쌍둥이 자리 분들이 7하우스가 유독 부각이 되잖아요. 그치? 아까서부터 계속. 그래서 7하우스는 이제 나의 뭐 배우자 연인 포함 모든 1대1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뉴문은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 얘기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 새로운 리셋을 하기에 좋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때 그게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연인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쌍둥이 자리분들이 이번 달에 뭔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는 그런 때가 되실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 거래 계약 같은 것들, 뭐 영업처 이런 거를 뭐 새로 뚫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됐다. 이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인간관계를 새롭게 한번 바꿔보는 그런 시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13일 염소자리에서 수성이 역행정지합니다. 이 구조는요. 12일 낮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수성은 쌍둥이 자리분들 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나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떤 행성이 역행정지를 한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굉장한 일이냐면 일자로 쭉 가던 그렇게 순탄하게 가던 그 상황을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이라든지 내 삶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근데 이게 마침 지금 12월 13일 7하우스 사수자리 뉴문과 함께 수성 역행정지가 이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12월 요때 중순에 드라이브를 걸어보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이직이라든지 뭐 이동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뭐 일을 하게 됐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래계약과 관련된 뭔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뭐 이런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수성이 역행을 한 3주 정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막 이런저런 것들 뭘 안 해봤던 걸 하느라고 좀 고단하고 고달프기는 하지만 그런 새로운 것들을 함으로써 내 삶이 좀 더 개선이 되고 다른 환경으로 한 발자국 더 발전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 수성과 토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18일 오후서부터 23일 오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수성이 토성의 영향을 받아요. 이거 어디서 봤죠? 아까 12월 3일에 수성이 토성과 육각을 맞았습니다. 12월 초창기에. 그때는 수성이 순행하면서 토성과 만났었고 21일에는 수성이 역행하면서 토성과 육각을 맺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겪었던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12월 25일에 태양과 토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2일 점심부터 29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29일. 네. 자, 지금 토성이 10하우스에 있는 때예요. 근데 태양의 영향이 들어오니까 내가 뭔가 하는 것들, 일하는 것들이 외부에 드러나게 되는 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직장 상사나 윗사람, 대표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이슈가 외부로 부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한 거건 못한 거건 이게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잘한 거라면 명예로 드러날 것이고 잘 못된 거면은 이제 오명, 망신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엇이든 외부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27일에 수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6일 새벽서부터 29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수성은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 나를 나타내는 행성입니다. 근데 해왕성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면 해왕성은 안개의 행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한다, 오해한다, 실수한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좀 자제력이나 충동심 같은 것들이 생겨서 절제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한다든지 뭐 술이라든지 담배 이런 거 기호식품, 초콜릿 이런 거 많이 먹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연말이고 이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뭐 한잔 하게 되거나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과하게 마시면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성이 지금 7하우스에 있으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게 이때 뭔가 거래나 계약, 약속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작게는 약속했다가 실수해서 깜빡했습니다. 뭐 상대가 잃어버렸대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중요한 문서, 문건 이런 데서 뭔가 오역이 있다거나 속임수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때는 중요한 거래계약 같은 건 안 하는 게 낫죠, 사실은. 그리고 12월 28일에 태양과 목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4일 새벽서부터 31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목성은 10하우스,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행성이고 태양이 삼각으로 들어와요. 네, 외부적으로 나애가 드러난다. 이름을 얻는다. 명성을 얻는다. 선발되고 발탁되고 뽑히고 두드러진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잘한 것도 잘못된 것도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는데 근데 웬만해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태양 목성 삼각이니까. 좋은 일 많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수성과 화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요, 26일 새벽서부터 1월 1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수성은 쌍둥이 자리분들 나를 나타내는 행성입니다. 근데 화성과 회합을 했다. 그러면은 내가 화성적인 성향이 도드라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해왕성이랑 같이 동시에 들어오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은 여기 해왕성 사각이랑 여기 화성 회합이랑 날짜가 겹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되게 이거는 자제력을 많이 잃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충동심이 너무 일고, 그리고 음주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과하게 할 수 있고, 지출도 그렇고, 그리고 누군가하고 다툼 같은 것도 별거 아닌 걸로 좀 크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나 이런 데서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다툼 같은 게 좀 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집안 식구끼리도 분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12월 29일에는 화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6일서부터 31일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화성이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의 7하우스에 있는 때예요. 제가 앞서서 대인관계와의 갈등이나 다툼 이런 거 구설 시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화성이 쌍둥이 자리분들은 7하우스에 있기 때문입니다. 7하우스 자체에 적, 다툼, 경쟁, 대립, 소송 뭐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화성이 지금 수성과 해왕성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일이 커지거나 별거 아닌 걸로 다툼이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래 계약 같은 것도 이런 시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좋은 거래 계약이 아니거나 잘못된 거래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는 일단 피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12월 31일에는요. 목성이 순행 정지합니다. 이 구조는 25일 낮부터 1월 6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목성은 쌍둥이 자리분들의 7하우스와 10하우스를 담당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목성은 역행해 왔어요. 그럼 지난 4개월 전쯤에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은 나의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있었다든지 어떤 환경적인 변화죠. 아니면은 나의 뭐 배우자 연인 및 인간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좌충우돌도 있고 뭐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뭐 이런 시간들을 보냈다면 그게 이제 12월 31일 전후로 요 순행 정지 기간 동안에 이제 정리가 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건지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앞으로의 규칙이 정해지는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의 이하우스, 나의 생계비라든지 수입과 지출과 관련된 부분이 계자리예요. 근데 계자리는 달이라서 움직임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수입과 지출이 원활한 때에, 그리고 이날은 좀 너무 지출이 많거나 돈의 좀 흐름이 어렵거나 이런 날을 하루 이틀 정도 날짜 차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인 운이 좋다 하는 날은 9일, 10일, 22일, 24일이고요. 주의가 필요한 날은 4일, 12일, 18일, 26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풀문이 12월 27일에 계자리에서 있어요. 네, 이하우스 계자리에서 풀문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풀문이 화토의 각을 다 받습니다.
흉성포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27일 풀문을 기준으로 전후로는 금전적인 생계비, 그러니까 나의 생활비가 좀 어려움이 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미리 좀 여윳돈을 좀 갖고 있으신 게 낫지 않으실까라고 보이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주의하셔야 할 분들 알려드리면요. 이 어센 있죠. 이 세로선이 이 쌍둥이 자리 0도에서 7도 40분, 14분, 네, 14분 사이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물고기 토성이 어센 디센 축의 사각으로 들어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첫 번째로 건강 유의하셔야죠. 네, 몸이 잘 붓는다거나 아니면 쌍둥이 자리분들의 고질병인 어깨부터 팔, 손가락 이런 데 통증 있을 수 있어요. 근육이 긴장되고 뼈가 아프고 뭐 이렇게 신경통 막 이런 게 올 수 있고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내인간관계의 정리, 마무리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쌍둥이 자리 여기 어생 가로선이요. 0도 39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분들 거의 쌍둥이 자리 분들 대부분이 들어가겠죠. 이분들은 사수화성이 어센 디센 축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인관계를 전반적으로 쌍둥이 자리 분들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화성이 어센 디센 축을 계속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다툼, 구설, 시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유의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쌍둥이 자리분들 12월 한 달 별자리 운세 다 봤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내년 1월 별자리 운세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자리별아님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하우스 계자리의 주인은 달입니다. 근데 달은 움직임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달의 바이오리듬처럼 내가 기분이 좀 괜찮을 때 체력이나 이런 컨디션이 괜찮을 때 이날은 좀 다운될 수 있을 때 이런 때를 날짜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날짜 전후 하루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디션이 괜찮다 하는 날은 9일, 10일, 그 다음에 22일, 24일 전후 될 거고요. 이때는 좀 컨디션이 별로예요. 이럴 때는 4일, 12일, 18일, 26일 이때 전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에 달이 개 달이요. 가장 먼저 천칭금성을 만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 개자리 분들이 이번 달에는 무언가 되게 에너지도 좀 나고 막 처음 시작은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대인관계도 좋게 보내고 뭐 이렇게 에너지가 좀 넘치고 좀 이렇게 약간 시끌시끌하다 부산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는 한 달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12월 27일이 되면은 개자리에서 풀문이 있습니다. 풀문은 태양하고 달이 대립각을 맺는 걸 얘기해요. 근데 그 개자리 분들의 주인인 달이 이때 토성과 화성한테 흉성포위를 당하는데 하필이면은 개자리에서 흉성포위를 당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컨디션이 여러모로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일단 첫 번째로 잘 지키셔야지 돼요. 네. 날짜가 언제라고요? 네, 12월 27일. 그러면은 요때 전후로 해서 미리 컨디션을 잘 챙겨 놓으셔야 되고 컨디션만이 아니라 그냥 이래저래 일이 많다거나 인간관계에 치인다거나 너무 바쁘다거나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흘러가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7일
전후로 한 보름 사이 상간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날짜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이 되면은 밤에 수성이 7하우스 염소 자리에 입궁을 합니다. 수성이 지금 7하우스 염소 자리로 입궁을 해서 이번 달에 거의 보름 이상 염소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름 정도는 우리 개자리 분들이 사람들한테 뭐 연락을 많이 주고받게 된다거나 약속을 많이 잡게 된다거나 미팅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게 된다든지 좀 이런 부산스럽고 바쁘고 이런 시기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러면 이 수성이 다시 백해서 사수 자리로 들어가는 게 한 23일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27일에 개자리에서 풀문이 있으면서 흉성포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딱 전후 때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사람들 많이 만나고 바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12월 중하순쯤 되면서부터 체력이 좀 고갈되거나 떨어지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놔가지고 힘들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벌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날짜별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월 3일에 수성과 토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1일 밤부터 7일 아침 새벽까지 영향이 있어요. 지금 토성은 우리 염소자리분들 7하우스를 나타내고 또 수성은 또 7하우스에 있는 때예요. 그래서 7하우스에서 수성 토성 관련 일이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토성한테 수성이 펄리젝션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연락이라든지 뭐 소통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약속이라든지 거래 계약 같은 것들과 관련된 일이 생기는데 문제는 펄리젝션으로 들어오니까 좀 불편한 연락, 짜증나는 연락, 하고 싶지 않은 연락, 피하고 싶은 소통, 피하고 싶은 만남, 뭐 이런 게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약속이나 거래 같은 것들이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 3일에 금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일 오전서부터 5일 새벽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자, 금성은 우리 개자리 분들의 사하우스를 담당을 해요. 사하우스는 나의 집안, 가족, 가정, 부모님을 비롯한 부동산도 의미하고 그리고 거주지도 의미하고 내가 있는 사무실이나 자영업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금성이 명왕성과 만났다. 그러면은 이런 곳에서 좀 어려운 일, 걱정스러운 일, 힘든 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집안의 어른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편찮으시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 무언가 물건들이 파손되거나 고장나거나 이런 일들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요. 금성과 토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새벽부터 9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토성은 개자리 분들의 7하우스를 담당을 합니다. 7하우스는 배우자 연인을 비롯한 모든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근데 금성이 각이 들어오니까 이럴 때 거래나 계약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영업 같은 거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애운도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다거나 소개팅을 받는다거나 썸을 타게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애정운이 있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사하거나 거래 계약서 작성 이런 거를 하는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뭐 이직하거나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쓰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요. 수성과 목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4일 오전서부터 22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는데 굉장히 길잖아요. 그 이유가 수성이 역행하면서 18일에 다시 한번 목성과 삼각을 맺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성이 7하우스에 있는데 목성의 각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역시도 역시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서 작업을 해가지고 조약을 맺는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계약을 맺는 것들, 문서 작업하는 것들, 약속 잡기도 좋고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만나서 회의하거나 미팅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런 식의 것들 하기에도 좋은 시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나의 의견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도 좋고요. 또는 되게 지적이거나 정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도움 같은 거, 귀인의 도움이 있을 수 있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의 도움,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12월 10일에는요, 금성과 목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7일 아침서부터 13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금성이 4하우스, 나의 집안, 가족, 부모님, 뭐 부동산 이런 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집안에 좋은 일이 있다. 우리 부모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도 되고, 또는 나의 업장,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셨던 분들은 이득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럴 때 금전적인 재물적 이득 같은 것들도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 12일에는 수성과 금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5일 새벽부터 15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수성이 7하우스에 있는 때인데 금성과 각을 맺었어요. 이 역시도 애정운, 연애운, 썸 이런 거 가능합니다. 약간 캐주얼하게 만나기에 좋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부동산 거래 계약 좋고 이사 이직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집안이나 이런 데서도 식구끼리 의논하거나 연락 주고받아야 될 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꼭 집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 뭐 일하는 데에서 연락, 회의, 미팅 이런 거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12월 13일에는 6하우스 사수자리에서 뉴문이 있습니다. 자, 뉴문은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인데 이번 달에는 6하우스 사수자리에서 있습니다. 6하우스는 나의 루틴 같은 걸 의미해요. 내가 매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씻고 회사 가고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나의 그런 루틴. 예. 그래서 그런 나의 일상과 루틴을 좀 개선할 게 있으시면은 이럴 때 개선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 같은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의 생활 습관, 식습관 이런 것들 개선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월 13일에 염소 자리에서 수성이 역행 정지합니다. 이 구조는요, 12일 낮부터 14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수성이 지금 염소 자리 7하우스에 있는 때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성이 역행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배우자 연인을 포함한 1대1 인간관계에 중요한 어떤 터닝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이 된다던가 거래 계약과 관련된 이슈가 생긴다던가 약속이라든지 신뢰 같은 것들, 그리고 또는 이동과 관련된 움직이는 것과 관련된 뭐 출장이든 이사든 이직이든 이런 식의 이동수와 관련된 것과 중요한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이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하겠어요. 그리고 12월 17일에 태양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16일 저녁부터 19일 새벽 아침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태양이 우리 계자리 분들의 2하우스를 담당을 하죠.
그래서 나의 지갑입니다. 생계비예요. 근데 여기 해왕성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내 돈이 다 어디로 갔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왕성은 안개 같은 행성이기 때문에 약간 자제심이 없어지죠. 그래서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게 쑥 들었다 쑥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무언가 분실할 때도 잘 나타나요.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물건 간수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도 잘 잃어버리니까 돈도 어디로 갔지?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지출, 충동구매 이런 거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덮어놓고 샀다가 야, 이거 잘못 샀나 보다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니까 유의하시고요. 12월 21일에는 금성과 천왕성이 대립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2일 아침서부터 23일로 넘어가는 자정무렵까지 영향이 있어요. 금성은 역시나 4하우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계자리 분들은 4하우스 관련 이슈가 많네요. 아까 그 1하우스 주인인 달이 4하우스 천칭금성을 가장 먼저 만나는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계자리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가족과 관련된 이슈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안, 식구, 부모님 또는 나의 거주지, 부동산, 내가 있는, 그러니까 거주지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사무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자주 머무르는 곳이에요. 4하우스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되게 중요한 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곳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네요. 근데 21일에는 천왕성을 만나니까 천왕성은 예측 불가의 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깜짝이야.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계획한 대로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좀 여유 있게 스케줄을 잡으시고 임기응변을 잘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내가 있는 곳에 무언가가 파손되거나 고장나거나 이럴 때도 잘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2월 21일에는 수성과 토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18일 오후서부터 23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 구조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12월 3일에도 수성과 토성이 육각을 맺었었어요. 그때는 수성이 순행 중이면서 토성과 육각을 맺었고 이번에는 수성이 역행하면서 또 한 번 수성과 육각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이 유사하게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에 말씀드렸던 구조 그거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23일에는 태양과 수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요. 22일서부터 23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어요. 태양이 2하우스, 나의 생계비, 수입과 지출 관련이 있는데 수성을 만나니까 이럴 때 무언가 산다, 구매한다 또는 판다 이렇게 됩니다. 거래 같은 걸 한다. 이런 때가 될 수 있어요. 돈의 흐름이 있는 때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때 수성이 7하우스에 있는데 태양과 만나는 때니까 이러면 이제 내합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성 역행정지 12월 13일에 있었던 이 수성 역행정지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일련의 일들이 역행하는 기간 동안에 쭉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한창 가장 피크가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스트레스 풀 상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좀 바쁘고 처리해야 될 게 많고 중요한 소식 같은 것들이 전달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에는 태양과 토성이 육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2일 낮부터
14부터 29일 오전까지 영향이 있어요. 태양은 이하우스, 생깁이 나타내죠. 근데 토성과 각을 맺었으니까 금전적으로 조금 약간 돈이 넉넉하지는 않다. 내가 좀 아끼려고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좀 지갑을 살짝 닫아볼까? 이런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토성은 7하우스를 담당을 하죠. 근데 여기에 태양이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누군가와 권리나 권한 같은 것들을 두고 서로 좀 힘겨루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대놓고 싸우는 거는 아니지만 묘한 신경전 같은 것들이 있는 때가 될 수 있다. 그게 배우자 연인과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 그런 인간관계 아니면 뭐 거래처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그럴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12월 28일에는요. 수성과 화성이 회합을 합니다. 이 구조는요. 26일 새벽서부터 1월 1일 아침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성은 10하우스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을 의미하는데 수성의 영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동, 이직, 아니면 출장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여야 되는 일, 어딘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 사회적으로 돌아다녀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수성이기 때문에 연락과 소통, 회의, 문서 작업 이런 거, 자료 정보, 자료나 정보를 다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화성에게 수성이 데트리 리젝션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불편한 것들을 다뤄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고 어렵고 처음 가는 데라든지 낯선 데라든지 이럴 수가 있고 정보도 좀 낯설고 어려운 정보 이런 게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는 태양과 목성이 삼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요. 24일 새벽서부터 31일 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태양이 7하우스에 있는 때예요. 지금 태양은 2하우스, 나의 지갑이라 그랬죠. 근데 목성이 들어왔으니까 돈 들어올 일이 생긴다. 뭔가 수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만큼 그만큼 지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지출 다 늘어나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이 7하우스 염소자리에 있는 때인데 목성 들어왔으니까 인간관계가 증가하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소개팅 같은 거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소셜 모임을 통한 만남 이런 느낌이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12월 29일에는 화성과 해왕성이 사각을 맺습니다. 이 구조는 26일 밤부터 31일 오후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화성은 10하우스,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행성이에요. 근데 해왕성의 영향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해왕성은 아까 안개라 그랬죠. 안 보여요. 이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나의 사회적인 활동이나 이런 데서 뭔가 오류가 있다거나 차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까 전에 이 화성이 수성과 데트리 리젝션을 당하고 지금 그러면서 지금 해왕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가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수성 해왕성 영향을 받으니까 잘못된 정보, 오류, 착오, 실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직장 상사가 잘못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거래처가 뭘 잘못 안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기재를 잘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데서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작동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트러블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번 보름 동안 유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어센던트, 여기 가로선 있죠. 요 가로선이요. 계절이 0도에서부터 28도 21분 사이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사수 화성이 어센 디센 축의 그림자 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화성이 어센에 뻘 리젝션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냥 되게 억울하게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건강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염증 질환 같은 것들, 위염, 유선염, 여성 질환 이런 거, 그리고 뭐 폐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증, 호흡 이런 폐 쪽 같은 것, 뭐 위염이라든지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위염, 식도염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근데 거의 도수가 다 해당이 되네요. 그렇죠? 화성이 지금 어차피 사수자리를 이번 12월 달에 쭉 지나가기 때문에 계자리가 쫙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계자리 분들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내년 1월 별자리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